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보함수의 응용상제이라고 부르는 평균값 정리 그리고 로레 정리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니까. 자, 평균값 정리하고 로레 정리는 내신 스타일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문제 낼 게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이제 얘네들은 본질적으로는 논술형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논술에서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내신이나 수능 쪽에서는 얘를 이용한 문제가 난도가 높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나머지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나오고 좀 쉬운 문제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논술에서 적용이 되니까. 정리니까는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쓰이는 거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더라도 그냥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다 활용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성립하는 판별식이야. 정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해. 그 정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 자, 평균값 정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조건이 이거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으로 약식으로 쓰게 될 거야. 얘는 구등호로 얘기하면은 A부터 B까지 포함하는 양끝을 포함하는 범위가 저렇게 약식으로 닫힌 구간이라고 쓰는데, 첫 번째 조건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조건이 먼저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소괄호로 쳐서 얘를 보고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등식의 범위로 나타내면 양 끝이 포함되지 않은 A와 B 사이라고 얘기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fx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응용 정리를, 응용 성질을 쓰게 되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성립하는 조건이다. 요거 일 때 뭐를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냐면 A하고 B가 제일 끝값이죠. 그럼 양 끝값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하고 B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점이 정의가 됐으니까 평균값, 평균 변화율이 설정이 될 거야. 양 끝 값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요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속한 특정 C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존재하는 거니?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되는 점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의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양끝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열린 구간에 속한 임의의 한 점에 대한 특정 한 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갖게 되는 F'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 최소는 뭐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범위 주고 최대 최소가 여기 안에 있다 이런. 그건 연속함수 정리. 어쩌라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함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응? 어떻게 판별하니? 최대 최소가 그 정확하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건 연속함수의 음용성질이라고 얘기하거든. 저 안 배웠어요. 그건 안 배운 게 아니라 안 왔어요. 나도 아직 설명 안 했어. 그 성질은 아직 설명 안 했다고. 여기 있던데요. 응? 여기 최대 최소는 있던데요. 첫 번째 거. 아, 그 성질이 있긴 한데 그 성질까지 설명 안 했다니까. 이럴 때 수업 하신 거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네. 그 성질까지 설명 안 했어. 1은 그냥 연속 함수에 대한 그냥 계산, 정의 그것만 좀 연습을 시켰어.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쓸게.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b-a분의 fb-fa equal f'c in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너네가 원래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저 기호를 왜 저렇게 나눴어요? 무슨 기호? 열린 구간 닫힌 구간 기호를. 그걸 뭐라고 설명해줘야 돼? 열린 구간 기호는 괄호랑. 저 클로즈드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원래 수학에서는. 네. 근데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오픈이라는 개념을 소괄호로 일부러 쓰는 거고, 이제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포함이라는 개념을 저 대괄호로 쓰는 거예요. 괄호에서 이미 쓰는 기호인데 이걸 또 써요. 그 좌표를 설명할 때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 적었었지. 저렇게 써야지 너네들이 이제 활용도가 좋거든.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잖아. 활용성을 위해서, 범용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라고 보면 되지. 됐어? 원래 이게 평균값 정리인데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원래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너네한테 외우라고 했더니 잘 못 외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외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외우라고 했더니 못 외워.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부러 끊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정의가 된다. 양 끝에서. 열린 구간에서는 사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정의가 된다. 그럼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재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그 직선과 같은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개념이지. 이게 접선의 존재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접선의 존재성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 되고, 근데 이게 너네한테는 그냥 문제풀이에서는 뭐 당연한 거네. 왜?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순간 변화를 지금까지 계속 계산했었잖아. 근데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증명적으로 빠지게 되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거야. 이걸 이용한 증명이 필요한 거니까. 이건 너네한테 증명하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지. A에서 B까지 A, FA1
B, FB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꺾이면서 기울기의 변화가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B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잡힐 건데 얘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이 사이만 생각해보면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걸 이용해서 너네가 내신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볼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중요치 않다고 여겨지고 그냥 고3까지 가는 거야, 너네가. 수능 때까지. 근데 논술 준비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정리 없이는 증명이 되지 않아. 이해됐어? 이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평균값 정리가 조금 더 변형이 돼서 이제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게 나오게 된다. 자,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이야. 그랬을 때 평균값 정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자,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조건 먼저야. 그럼 여기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정의가 된다고 그랬지?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한 조건이 충분한 거다. 세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하는데 FA하고 FB가 같아. 자, 그럼 아까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정의가 된다며. 얘하고 연결시켜서 평균 변화율 정의를 내리면 B-A분의 FB 빼기 FA였는데 3번 조건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지. 그럼 여기에서는 특정 C에 대하여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특정 C에 대하여 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F'C가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같게 되면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네. 맞아 안 맞아? 따라서 F'C equal 0인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네. 자,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아? 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가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어떤 조건까지 추가가 돼? F1 equal FB인 함수 fx는 얘가 뭐로 바뀌니까? 0으로 바뀌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다. F'C equal 0인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어?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기울기가 얼마인? 0인 접선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0인 접선의 존재성이 왜 중요한 거냐? 이게 뒷단원으로 도함수 활용 2로 갔을 때 이걸 보고 극점이라고 불러. 그게 극대 극소의 존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 극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시오. 그럴 때 쓰는 정의예요. 극대 극소 어디다 쓰냐고? 최대최소. 아, 그게 극대 극소예요? 아니지, 다르지. 최대최소랑 극대극소는 비슷하지만 다르지. 지울 때는 저기 최대거나 최소라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이야. 그럼 여기가 정의 구간이지. 최대 최소 끝에. 그럼 여기가 치역이지. 최대값 최소값 맞아 안 맞아?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얘는 FC지, 얘는 FB지, 얘는 극대, 얘는 극소라고 불러. 그걸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냐고? 아, 혹시 막 그래프를 이렇게 극대 찾아서 이렇게 점점점 막 찍고 하는 거. 그래프의 명확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프 찾을 때 필요하죠. 그치? 그 저는 그냥
앞에 조건이 안 붙고 그냥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냥 극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네? 앞에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저게 극점이 아니라 C랑 D가 극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0인 접선이라고 해서 극점이라는 모장이 어딨어? 극대래니까 극대 네. 큰 거. 1대2. 아, 얘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 갑자기 생각났어요. 극대 큰 거, 최대 큰 거, 가장 큰 거. 이것도 큰 건데 가장 크진 않을 수는 있어. 그냥 그게 뭔데? 기울기 0. 이 안에서 그냥 그게 무슨 극자야? 그 각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두급할 때 90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극을 쓰기도 해 다른 데서는. 근데 여기서의 극은 그 극자가 아니야. 미분에서요. 아니라니까. 우리 여기서의 극은 뭘 뜻하는 극이? 극한에서의 극이야. 되면 극한에서의 극. 근데 거기서의 극은 방위를 나타내는 극이 아니야. 최대한 그건 아닌데 그럼 가까워지는 그런 거예요. 최대는 우리가 최대 최소는 전범위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얘기해요. 극대랑 극소라는 개념은 일부 범위를 제한시켰을 때 최대 최소를 얘기해. 범위를 제한시켰을 때 최대 최소.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제한시켰을 때? 그건 이제 극대극소 정의할 때 나오겠지.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얘는 극점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로 빠지는 거야, 실제로. 근데 기울기가 0인 점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이런 점은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 안 한다는 얘기지. 극소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해됐어? 그럼 얘는 극대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극대만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의 존재성이 아니라 극점의 존재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야. 극점이 극대 또는 극소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그럼 롤의 정리에 의하여 라고 써야 돼. 식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FA는 FB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그래프에서는 증명을 못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증명할 때 저렇게 쓴다고. 이걸 이용해서 쓴다고.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식이 안 주어져요. 증명이라는 건 뭐니? 특수성이야, 일반성이야? 일반성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거 아니야. 왜 식은 안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너네들 식이 주어질 때는 극대극소, 극점의 존재성을 그냥 미분계수가 0되고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나와. 그래프 그려서 증가표 확인하면은 얘가 극대입니다, 얘가 극소입니다.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수식화시켜서 계산 과정으로. 식을 안 주는. 근데 식이 안 주어지고서 그냥 만족하는 조건만 주어졌을 때는 너네가 미분도 못하고 뭣도 못하니까 저 내용을 통해서 얘를 만족하니까 극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게 증명인 거야. 근데 그래 여기서는 너네가 문제 풀이하는 거 봐봐. 7페이지 봐봐. 대표 문제 3번. 생각 없이 문제. 그럼 fx가 지금 3차함수로 나와 있는데 x세제곱 빼기 4x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닫힌 구간 0과 4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데 그럼 롤의 정리가 뭐였어? f0과 f4가 같은지 확인해야지. 근데 둘 다 0 나오는 거 맞지? 그럼 f0, f4가 둘 다 0인 거야. 됐냐? 그럼 평균 면허는 얼마야? 0인 거지. 맞아? 그럼 B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지. 단 열린 구간 안에 있는 0과 4 사이에 있는.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8x 맞아 안 맞아? 그럼 x에다가 c를 대입해야 돼. 8c 제곱 빼기 3c 제곱 빼기 8c 됐어? 그럼 걔가 0 되는 c 값을 찾을 건데 그 c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에 있어야 된다. 맞니? 다른 c들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c 값 구해라. 이 식을 만족하는 c 값 구해라. 됐어? 뭐 특별하게 증명이 아니잖아. 그래프 개형이
있어요. 이건 툭 하고 0 있는 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아니야, 얘는 0에서 접하고 4 뚫고 가는 거야. 0에서 원점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0에서 접하고 4 뚫고 가는 거라니까. 아 이렇게 접하고 뚫는다고. 아 접하고 뚫는다고. 그거 그러면 이게 그 접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 모르겠더라고. 현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까먹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 너네가 중학교 때 아무리 선행을 해와도 그 야치고로 그냥 하는 선행을 배운 거지 정식으로 하는 선행을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X 0 되는 게 2개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생긴 게 무슨 너 이런 거 쓰면 그래프 빨리 이게 너네한테 그냥 이해시키려고 빨리 그리는 방식이나 막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그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3-1번은 뭐 구해야 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대. 닫힌 구간 0에서 5까지. 그럼 뭐야? 0과 5를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과 갖게 되는 F'C를 구할 건데 그 C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값을 구하면 되겠지. 네. 맞아? 자, 3-2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닫힌 구간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럼 마이너스 2와 3 연결하는 직선 그리면 되지. 그럼 그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는가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하지. 1, 2, 3, 4, 5 다섯 개 보여 안 보여? 이해됐어? 이건 기하적인 해석을 묻고 있는 거야 너네한테. 자, 3-3번 fx가 2차함수라고 돼 있어. 자, 걔 꼭지점 대칭축 어디야? x는 a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a 빼기 1부터 a 더하기 1까지 닫힌 구간이 돼 있어. 그럼 뭐야? 기울기가 0인 거 맞아 안 맞아? 머릿속에 그래프 잡혀? 그럼 기울기가 0인 로레정이 만족하는 건 결국 꼭지점밖에 없지. A에서의 접선밖에 없지. 네, 3이라고. 근데 걔가 3이란 얘기지. 근데 이거 실수 C가 애초에 열린 구간 안에 있으면 1, 2, 4, 5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은 저기 2까지니까 애초에 3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2까지 뭐라 해야 되지? 2까지니까 3이 안 들어가고 아니, 실수 C의 값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지정이 되는 거잖아. A가 뭔지 모를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지. A 빼기 1부터 A 더하기 1까지니까. 근데 거기는 정수는 최대 3개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3-4번 가조건 봐봐. F1은 F0 더하기 3이야. 나조건 봐봐. F3은 F1이야. 그럼 가조건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제로가 아니게 되겠지. 나조건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제로가 되겠지. 맞아? 자,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봐. F'C1이 3인 C1이 구간,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하느냐? 그럼 무슨 말이야? 0과 1까지 닫힌 구간으로 봤을 때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존재하느냐? 그게 가조건 때문에 만들어지겠지. 그래, 땡큐. 나조건 F'C2 이퀄 0인 구간 C2가 열린 구간 1과 3에서 존재하느냐? 그럼 1부터 3까지 닫힌 구간에서 보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나조건에서 그냥 바로 땡큐지. 나조건 F'C3이 1인 C3가 오타야의 구간 0과 3에서 존재하느냐? 그럼 0에서 3까지를 연결시켜봐. 가를 나에다가 대입하면 F3은 F0 더하기 3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이 3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진짜? 3분의 3이니까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따라서 땡큐지. 너네가 평균값 정리랑 로레 정리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말로도 다 풀려. 웬만한 거는. 맞아 안 맞아? 근데 개념 이해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그걸 수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일일이 다 써가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너네가 쉬운 문제를 손으로 써서 푸는 게 아니거든. 읽어가면서 푸는 거거든. 그리고 개념에 속한 문제들은 그냥 읽어가면서 푸는 거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논리관계가 명확해져야지 그 개념이 읽히는 거지. 문제가 읽히는 거야. 그럼 읽어가면서 뭐야 이거 답이네 이게 답이네 이게 아니네? 내가 지금
3-1번부터 3-4번까지 손 댔어? 아니 2부만 풀었잖아. 2부만. 그럼 내가 혼자 풀 때 말하면서 풀겠니? 그냥 눈으로 풀 거 아니야. 그럼 답만 체크하면 끝나잖아. 그게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그냥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념이 갖고 있는 조건별 특수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네. 그걸 윈터 때 만들어내야 돼. 네. 어차피 이건 2학기 놈이다. 그럼 또 1학기 때 수강하다 보면 또 2학기 내용 또 머릿속에 더 잊혀져 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너네가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잊혀지는 속도가 좀 더뎌. 근데 개념 없이 그냥 문제만 풀어 이렇게 풀면 돼, 저렇게 풀면 돼. 문제풀이식으로 하면은 잊혀지는 속도가 빨라.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명확성을 끌고 가진다는 거. 그럼 그 뒤에 11번까지 10점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체크하고 이따가 질문 받을 테니까. 네. 근데